안녕하세요. 세금 읽어주는 여자 자담세무에게 송애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임대기간 중에 공실이 3개월을 초과해 발생한 경우에도 과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3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실관계를 한번 같이 들여다보시면요. 지리자인 경우에는 2015년 3월에 A주택을 단기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2020년 3월에 당해 A주택을 단기에서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변경하는데 이 기간 중인 2019년 4월 28일 기존의 임차인이 퇴거하고 2019년 8월 19일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는 그 사이 약 4개월 동안 공실이 발생을 하는데요. 여기서 질의 내용은 당해 임대기간 중에 공실이 3개월 이상 발생하고 민간 임대주택이거나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된 경우에도 과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3에 따른 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당해 질의 내용에 대한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 우리가 관계 법령 등을 먼저 짚어보시면요. 첫 번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3입니다. 제목은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입니다. 같이 보시면 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하지만 민간 임대주택이거나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민간 매입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리고 민간건설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해주고 있죠. 2022년 12월 31일까지 민간 임대주택이거나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을 등록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모두 갖춘 경우에 그 주택, 즉 우리가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등이라고 칭하는데요. 이렇게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임대기간 중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계산을 할 때 우리가 같은 주제 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0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을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나누어가지고 현행 30%에 해당되는 최장 30%에 해당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인정해주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등에 대해서 이제 각 호의 요건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그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그러면 그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우리가 100분의 50을 적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단서조항에서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등을 만약 우리가 8년이 아니고 10년 이상 계속해서 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라면 이때는 무려 100분의 70에 해당되는 굉장히 혜택이 많은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 요건이 뭐냐면요. 1호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에 양도해야 되고 2호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모두 준수한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8년짜리는 100분의 50 그리고 10년인 경우에는 100분의 70에 해당되는 굉장히 많은 혜택이죠. 이렇게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소득세법에 따른 그 공제율을 대신해서 적용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1항에 제가 살펴본 내용 외에 여러분 좀 한 번 더 주의하실 내용을 제가 살펴드려야 되는데요. 자, 관로 쪽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경우로서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 매입 임대주택이나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 민간 임대주택을 잘 보세요.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또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즉 아파트라든가 단기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2020년 7월 11일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이제 이렇게 변경 신고에서 단기에서 장기로 변경을 한다던가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하는 그 대상이 만약 아파트라 그러면 그때는 아파트라든가 단기에서 장기로 변경하는 요 주택인 경우에는 2020년 7월 11일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요렇게 장특공제 50% 혹은 장특공제 100%짜리를 전혀 적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2항에서는 양도소득세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는 제97조의 4에 따른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97조의 4에 따른 과세특례가 뭐냐면 조세특례제한법 97조의 4는요 여러분 거주자라든가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민간건설 임대주택, 민간매입 임대주택 그리고 다 공공건설 임대주택, 공공 이제 매입 임대주택을 그 대상으로 하면서 6년 이상 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6년 이상인 경우엔 2%를 더 추가적으로 장특공제 해주고 최대 10년까지 이제 임대했다 그러면 최대 10%까지 장특공제를 추가적으로 공제해서 그 규정을 내게 합니다. 이렇게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3이 적용된다 그러면 97조의 4와는 같이 중복해서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2항은 이제 그 내용이고요. 3항은 이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이제 우리가 일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과세특례 적용에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 밖에 이제 사항에서는 그 밖에 임대기간의 계산이라든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면서 시행령에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위임받은 시행령 제97조의 3은요. 1항 법 97조의 3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라 우리가 97조의 3인 경우에는 거주자에 대해서 적용을 해주고 97조의 4인 경우에는 거주자,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펴보신 내용은 97조의 3이기 때문에 그 조세특례 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에 대해서 적용을 합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라고 했는데 소득세법에서는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거소를 183일 이상 둔 개인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항에서는 법 97조의 3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이제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의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에 따른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각각 10년 또는 18년 이상 계속해서 등록을 하고 등록은 10년이나 8년 계속 쭉 이어져야 되고요. 그 등록한 기간 동안 통산하여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임대 기간은 그 기간 동안 통산을 해서 10년, 8년을 따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경우에 이제 살펴볼 두 가지 사항이 더 예외적으로 이제 특례를 주고 있는데요. 그 사항은 도정법에 따른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사업인 경우 그리고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또는 우리가 이제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임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때는 해당 주택의 이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도정법에 따른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라 그러면 관리정비계획 인가일 그리고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인 경우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일 그리고 리모델링 경우에는 허가일이라든가 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이제 승인일을 말하는데 이렇게 이 전 6개월부터 준공일 이후 6개월까지 기간 동안은 계속해서 우리가 임대를 주고 있는 것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임대 기간 계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임대한 기간만을 포함해서 계산을 합니다. 이후에서는 종전의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에 따른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중에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 매입 임대주택이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5항에 따라서 만약 등록이 말소됐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습니까? 당해 해당 주택은 아파트인 경우에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인 아파트인 경우에는 8년 동안 등록 임대한 것으로 봐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동 말소된 경우에는 자 3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이라든가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은 이제 다음 각호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임대보증금 또 1호에서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2호에서가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 규모인 경우에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하잖아요. 주거전용 면적이. 하지만 우리가 당해 주택이 도시지역 외, 그러니까 수도권 외의 도시지역 외의 읍면지역에 소재한다 그러면 그때는 주택 전용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이면 국민주택 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요. 여러분 가구당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호에서가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등의 임대 개시일로부터 8년 이상 임대해야 되고요. 4호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등 및 이에 부수된 토지 기준 시가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 개시일 당시입니다. 임대 개시일 당시에 6억 원, 수도권 바뀐 경우에는 3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항에서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등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해서는 제97조의 5항, 제1호, 제3호, 제5호를 준용을 한다. 자, 97조의 제5항, 제1호가 뭐냐면요. 주택의 임대 개시일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얘기고요. 제3호는 우리가 피상속인의 주택임대 개시일을 상속인의 주택임대 기간에 합산을 하는 규정인데요.
피상속인이 이제 주택임대 사업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상속인이 당연히 피상속인의 그 사항을 모두 인수를 하셔가지고 포괄적으로 승계하신 거죠. 해가지고 계속해서 주택임대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때는 전 피상속인의 주택임대 그 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 기간에 합산을 해준다는 겁니다. 3호가. 그리고 5호는 뭐냐면요. 임차인의 퇴거로부터 신규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그 기간이 3개월 이내라 그러면은 그 기간은 당연히 주택임대 기간에 합산한다는 규정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어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3. 자, 이게 우리가 이제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된 내용인데요. 이 시행 규칙을 한번 보시면은 규칙입니다. 2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 일반적인 적용에서 3항은 2형 중에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 규정은 2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제29조에서가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에 대한 경과 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종전의 그 사항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인데요. 1항 2형 시행 이전에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97조의 3 제4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항은 만일 2형 시행일 현재 단기 민간 임대주택을 8년을 초과하여 임대한 경우에는 당해 제97조의 3 제4항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사항에서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등의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해서는 자 똑같습니다. 제97조의 제5항 제1호, 제3호, 제5를 준용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 3인데요. 이게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295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조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부칙에서가 제29조에서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 특례에 대한 경과 조치를 두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1항이 이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변경 신고한 경우에 이제 이러한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만일 이 항에서는 단기 민간임대주택을 8년 초과해서 임대했다 그러면은 이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전 규정을 보셔야 되는데 이게 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자 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문입니다. 97조의 3 사항에다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약간 틀립니다. 현행 조문이랑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등 임대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97조의 5항 제1호, 3호, 5 똑같습니다. 현재 5는 준용한다. 이 경우에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과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하여 임대한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며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 임대주택을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민간임대주택 등으로 임대한 기간에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을 우리가 자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등의 임대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한다라고 해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특례를 지금 현행 조문이랑 약간 틀리잖아요.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리고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해서 임대한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는데 만일 민간임대주택을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그러니까 단기를 장기로 이제 변경 등록한 경우잖아요. 이렇게 한 경우에는 5년 최대 5년의 범위에서 10년을 했다 해도 최대 5년의 범위에서 당해 그 임대 기간에 50%에 해당되는 기간만큼 어떻습니까? 장기로 임대한 걸로 봐서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등이 임대 기간에 포함을 해서 산정을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자, 현행 조문이랑 약간 틀리니까 경과 조치입니다. 경과 조치이기 때문에 보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 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인데요. 5항에서 법 97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 다음에 각호에 따른다라고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1호가 이제 주택의 임대기간의 기산일을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하고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그 임대주택을 취득해서 임대하는 경우 포괄승계한 경우죠. 이때는 피상속인의 주택 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임대주택에 합산해야 되고 5호가 자 5호는 기획재정 규정을 적용한 1호, 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 규정을 정하는 기간은 1주택 임대 기간에 산입할 것. 자, 이게 아까 뭡니까? 기획재정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게
임차인 퇴거일로부터 새로운 임차인이 그 입주일까지 그 기간이 3개월 초과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3개월의 기간은 주택 임대 기간에 합산한다는 그 규정입니다. 이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규칙 제44조 주택 임대 기간 계산에 대한 규정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네요. 자, 영 97조 제5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간 이거네요. 기존의 임차인 퇴거일로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 기간으로서 3개월 이내 기간을 합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내용은 이제 다 살펴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특별법이잖아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도 많이 나옵니다. 이 특별법이 사람 잡아먹는 법인 것 같은데 제가 좀 이런 어휘를 쓰면 여러분 좀 그렇지만 특별법을 잘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현실 생활을 하는 데 제일 중요한 규정인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면 제2조에서가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등이라 해서 그 용어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말한다. 하지만 아파트를 임대하는 그 민간 매입 임대주택은 제외한다. 아파트는 현재 제외해주고 있습니다.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에 아파트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7호가 임대사업자랑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일로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임대사업자 떴습니까? 일로 이상을 임대하면 우리가 임대사업자를 하고 있잖아요. 이어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에 대한 그 규정을 한번 보시면 1항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 제4호 또는 제5의 규정에 따른 기간, 즉 임대 의무 기간 동안 민간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굉장히 강한 조치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살인적인 규정이죠. 특별법. 그래서 제가 특별법이 살인적인 좀 그런 아까 제가 좀 어휘를 안 좋은 어휘를 좀 쓴 뜻이기도 합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 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 의무 기간 동안에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에 민간 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하여 승계하며 이러한 뜻을 양수로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3항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 기간이 지난 후에 민간 임대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되고요. 이 경우에 양도받는 자가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경우에도 제2항 후단을 적용을 한다. 역시 어떻습니까? 좀 강제 규정이죠. 자, 4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 기간 중에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 기간 내에도 계속 임대하지 아니하고 임대사업자를 말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당연히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참 성은이 망극한 그런 조문을 주고 있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예외 규정이에요. 임대 의무 기간에도 이제 계속적으로 임대하지 아니하고 이제 양도할 수 있는 어떻습니까? 허가를 받아서 이제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이제 당연히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는 예외적인 규정이에요. 보시면 일로 부도 다 죽게 생겼는데 무슨 임대사업자입니까? 파산. 자, 그렇죠, 여러분.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중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임대사업을 계속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 아유, 참 고맙습니다. 자, 2호 공공지원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임대하기 위한 경우로서 필요한 운영 경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21조의 2, 제1항, 제4호에 따라 20년 이상 공급하기로 한 주택 중에 일부를 10년 이상 임대한 후에 매각하는 경우 이 내용이 뭐냐면요. 그 21조의 2가 무슨 거냐면 용적률 완화로 건설된 주택의 공급 등에 대한 특례 규정인데 그 주택을 지어서 이제 짓는 경우에 그 얘기인데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데 건폐율이라든가 이때 임대주택을 이제 지으면 그 완화해 주는 그런 조항에 대한 얘기입니다. 규정에 대한. 이어서 3호 제6조 제1항 제15회 11호에 따라 말소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는 성은이 망극한 조항이죠. 자, 이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도 당연히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사람 다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참 어떻게 내용이 모르겠습니다. 자, 5항 임대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동안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민간 임대주택을 양도하기 위한 신고하거나 제3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을 양도하기 위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되고요. 6항 임대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된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과 제5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공공주요 민간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민간임대주택과 특별법 제6조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규정에 대해서 두고 있는데 여러분 좀 시간이 걸리지만 같이 보세요. 왜냐하면 이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와 관련돼서는 여러분도 아셔야 되거든요. 일랑 같이 보시면은 시장 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후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해야 한다라고 강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호가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1호가 뭐냐면 거짓이라든가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 그러면 이때는 시군구청장은 당해 주택임대 등록을 말소해야 된다. 강제 규정입니다. 자, 11호는요.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민간임대주택이거나 특별법 제2조 제5의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중에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 매입임대주택 또는 제2조 6호의 단기 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 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을 한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때는 시군구청장은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항에서는 종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에 따른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중에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 매입 임대주택 및 제2조 6호에 따른 단기 민간 임대주택은 임대 의무 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자동적으로 말소가 됩니다. 여러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는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와 관련된 규정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세요. 이어서 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이고요. 이건 여러분 한번 보시고 자 이 사항에 어떻습니까? 이제 이 사항의 그 관계 법령 등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어떻습니까? 지르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이 지리자인 경우는 한 번 더 보시면 임대 기간 중에 단기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임대하는 중에 이제 당해 그 주택을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 변경을 했잖아요. 하지만 그 단기 임대주택으로 임대를 주던 그 기간 중이죠. 그 기간 중에 기존의 임차인이 퇴거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기까지 그 기간 동안 공백이 약 4개월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이렇게 임대 기간 중에 공실이 3개월 이상 발생을 한 경우에도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파트이니까 8년이 되면 어떻습니까?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그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된 경우에도 과연 우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3에 따른 특례 적용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100분의 50에 해당되는 그 특례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당해 질의에 대한 결론은요. 여러분 같이 보시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 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전에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아파트를 임대하는 그 민간 매입 임대주택입니다. 이렇게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후에 임대 의무 기간이 종료하여 우리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되는 경우에는 3개월을 초과하여 공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여러분 잘 보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3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어떻습니까? 당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100분의 50을 인정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기간 잘 보세요. 단기 아파트죠. 단기 민간 매입 임대주택을 어떻습니까? 2020년 7월 11일 이전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입니다. 등록 변경을 한 경우에요. 이때 이렇게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 변경하고 난 후에 8년이 기간이 종료되면 어떻습니까? 당해 주택임대 등록이 자동으로 말소가 되잖아요. 이러한 경우에도 비록 그 기간 중에 3개월을 초과하여 공실이 발생했다 그러더라도 이때에도 우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3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100분의 50에 해당되는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상에서 오늘은 우리가 주택임대 사업자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잖아요. 임대 기간 중에 이제 불가피하게 공실이 3개월을 초과해서 발생한 경우가 이제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경우에도 과연 우리가 그 기간 제한에 대한 아까 2020년 7월 11일 이전이었잖아요. 그 이전에 이제 이렇게 단기에서 장기로 아파트인 경우에는 등록이 변경이 되고 이제 8년이 지나면 당해 등록이 자동으로 말소가 되는데 이때 과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3에 따른
과세특례 100분의 50에 해당되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오늘 그 결론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이제 도출해 봤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여러분이 실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요즘 10월인데 가을 날씨 치고는 굉장히 날씨가 쌀쌀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서 환절기도 아닌데 우리가 환절기 이상의 그 건강 유념을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시해야 되는 시즌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과 관련돼서도 저희도 요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의 건강도 저 못지않게 중요하시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건강 잘 챙기시고 따뜻한 가을, 겨울 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